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도니스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 돌연극 잔치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회원님,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뉴스가 한 분, 두 분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난 선거 이후에 네. 뭐 그 전부터 맞겠지만 복지에 관련된 주제를 네. 많이 다루고 특히 정치권에서요. 네네. 서로 내가 복지의 적임자라고 했었는데 네네. 그 방향과 반대 뉴스에 전부 상대적으로 그런 뉴스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어두운 얘기들이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에 관한 그죠 방송이죠. 네네. 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2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성황리죠. 네네. 지난달 2월 27일 네네. 가톨릭 청년회관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주년을 맞아서 두돌 연극 잔치를 과감히 하지 않았습니까? 과감한 시도였죠. 네네. 그래서 연극 두 편, 하나가 이제 의료 인생극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발인 감히 대통령을. 요거는 영화 변호인을 패러디한 그런 그렇죠. 연극이었고, 준비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네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분들이 직접 준비를 했었던 연극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드는 복지 연극이었죠. 그렇죠. 네. 내가 만드는 복지 연극. 네네. 아, 역시 언어의 마술사 솔로몬. 뭐 웃으세요 편하게. 네. 그래서 140석 정도였는데 네네. 무대 객석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 전날에도 연극 연습을 밤에까지 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 네. 네. 뭐 조명하고 뭐 하고 그런데도 그 당일날 긴장을 해서 그런지 다들 이 애드립과 네네. 그런 걸로 프로에 가까운 그죠. 이분들이 과연 아마추어인가 네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예. 많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나요? 네, 새로 떠오르는 별 네네 그렇죠. 있었어요. 거의 뭐 네. 주연이 아니라 네. 이제 연극 무대로 가도 되겠다는 그렇죠. 변호사 역할했던 우리 이건범 네, 우리 운영연 예,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주연이었죠. 뭐 예. 그 기성 연극이 아닌가. 그렇죠. 이번 기회에 내가 연극 무대로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죠. 어리버리한 조연들을 다 리드하고, 네, 그렇죠. 네, 재방송 없는 그렇죠. 연극 무대에서 그렇죠? 네네. 대학로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편집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회자됐고, 네네. 한쪽에 있는 의료 네. 인생극장 같은 경우는 왜 안 올라오느냐는 그렇죠. 아우성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올라가면 묻힐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네. 반대파에 네. 그렇죠. 있었어요. 오늘 워낙 내일 중으로 강력했죠. 그렇죠. 네. 오늘 내일 중으로 고발인이 먼저 영상 당연하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올라갔는데 네네. 의료 인생극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편집본 풀 버전이 올라가겠습니다. 풀 버전 올라가나요? 네, 풀 버전 올라갑니다. 네. 직접 연출하신 거잖아요, 또. 뭐 네. 연출이라기보다도 그냥 네. 작은 재능 기부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하죠. 네. 거의 무성 꽁트 영화였는데 네. 사람들이 그 대사가 연극? 없는 거 아니냐는 좀 있었어요. 네네. 아무튼 인트로 시작할 때 네. 여기 앞에 있는 아도니스님께서 네. 빠르게 편집을 해주셔서 인트로 영상.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영상을 가끔씩 여러 번 써서 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재해랑 창조 연극이 그렇죠.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큰 역할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대단한 표정 연기도 직접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솔로몬의 음성을 주로 들으셨는데 그 영상이 올라오면 대단한 표정 연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지 차분하게 제 삶을 살고 싶은데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볼까 두렵기도 하고 네네. 그렇지만 묵묵하게 복지국가 실현되는 그렇죠. 그때까지 네네. 이 작은 창고에서 도보링 창고죠 여기가 이제 도봉구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내에 마련돼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거의 뭐 도봉구가 아니라
도병특별시 아 그렇죠. 정도의 있는 문화적 파워를 갖고 있는 적소죠. 마을 미디어와 마을 문화의 선두 자치구 도봉구 따라올 수가 없어요. 파이팅. 예. 예, 따라오지 네네.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해.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내만복 두돌 연극잔치에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금을 답지했습니다. 그죠? 많았나요? 네, 금액으로 얼마 정도를 이렇게 까기는 좀 그렇지만 네. 목표했던 정도를 상회하는 다행이다. 크게 상회하는 이렇게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활동을 네네. 2년 만에 네. 3주년 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최창우 공동위원장님과 운영위원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술은 세무대 거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하면 다 한 겁니다. 아 그렇죠. 방송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오늘은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작할 때 좀 슬픈 네.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네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런 내용을 화제가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송파 새 모녀의 죽음, 그렇죠. 가난한 이에게 칼부 겨눈 정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네네. 과연 복지 대상 발굴보다 네. 어떻게 검열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김윤영 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 연결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 일이 지난달에 있었나요? 지난달 말인가? 네네. 그렇죠. 예. 2월 꽃샘추위가 2월 26일 한창이던 때에 새 모녀가 네네. 안타까운 죽음을 네. 맞이하셨는데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인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행을 맡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 드렸었던 반갑습니다. 차분하게 목소리를 전해주시니까 저희가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저번에 칼럼 쓰신 내용 송파 새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간략하게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지난 2월 26일 날 송파에서 한 세 모녀의 주검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에 이 세 모녀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에 생활이 좀 급격히 안 좋아지셨던 분들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반지하방에 61세 어머니와 33세 그리고 36세 두 따님 이렇게 세 모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따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이 극심한 좀 상태였고 특히 첫째 따님 같은 경우에는 당뇨와 고혈압이 심했지만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닌 기록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사실상 어머니의 소득이 이 가구의 주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1월 달에 퇴근길에 빈산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치시면서 그 소득이 없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이후에 월세 50만 원과 그리고 공과금 2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넣어놓고 주인 아주머니께 사과의 편지를 써놓고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 많은 국민들의 좀 안타까움을 샀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 이후로 이제 바로 김인영 국장님께서 내만복 칼럼을 써주셨는데 프레시안에 대문에 이렇게 지난주에 바로 걸렸었죠. 예, 그만큼 관심과 충격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은 이후에도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칼럼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2012년에 손주 할머니가 있었던 곳에서 한전의 전류 제한 조치로 촛불로 생활하다가 화재로 돌아가신 사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 4월 폐결했던 김치 할머니에 관련된 일, 2010년 10월에 건설 이용주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 있는 아들과의 병역물 해결증 관련된 그런 일,
이 모든 일을 보면 최근에 이전에도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많은데 부양 의무자 기준 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심각한 거죠, 여전히. 네, 그렇죠.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탈락을 경험하시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서로 다른 가구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이분은 세 분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은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이 이분들께도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한 따님 두 분을 실질적으로는 노모인 어머니께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녀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국가에서는 지금 이들 세 모녀 모두를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수급 신청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말씀도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했어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좀 반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고 뭐 가족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사실은 복지가 이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족들이 도저히 그렇게 살기에는 어려웠었다. 즉 지금 복지가 너무 더 가난하게 사람들을 만든 이후에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모녀 이번 세모녀 자살 이전에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그리고 근로능력 기준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중에 울산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네네. 40대신데 네. 노인이신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탈락을 하셨던 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강서구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가난 판정을 받은 이후에 부인과 함께 죽음을 택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질병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큰 위협에 빠뜨리고 있고 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이 사회 안전망, 세월의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락이나 네네. 삭감 이런 것들이 더 절망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국가의 이 복지 사각지대든 이 복지에 관련된 이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보니까 그 적어주신 글에 보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권리라고 네. 말씀도 해줬고 제가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은 역시 발굴보다는 최근에 정부께서 검열에 더 오히려 탈락시키는 그런 내용을 줬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주의죠. 근데 신청주의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주의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권리다라고 할 때 실제로 전 국민의 권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가 14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사각지대가 410만 명 이 정도 된단 말이죠. 이 41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신청해봤자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리고 복지를 보장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정책 대상자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낙인이라든지 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게으르게 살아간다.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좀 낙인이나 모욕감들이 훨씬 더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요즘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탈락해서 가난한 상태에 남게 된 사람들에게 일을 먼저 하라라고 주문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인지.
가난한 게 죄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선. 네, 죄인이야. 최근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과제 이 한마디로 보면 뭐 복지부정 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부처 등에서 활동을 했던데 복지부정 신고센터? 뭘 복지부정을 신고한다는 거죠?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네, 그 복지제도 전반에 부정수급 문제를 좀 근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합 콜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 100일 동안의 성과라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거든요. 100일 동안 근데 성과. 이때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다음에 그 아고라 토론방에 네. 복지부정 신고를 위한 뭐 국민 여론조사, 뭐 국민 토론 이런 걸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게시판을 보고 제가 상당히 끔찍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게시판에 뭐 수급자들에 대한 혐오 이런 혐오. 것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었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복지를 타먹는다. 이 사람들 다 뭐 구속시켜야 된다. 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 생각엔 어쨌든 지금 복지 부정보다는 사각지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네.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복지 수급자들에 대한 그 혐오적인 인식을 확산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특히 좀 이 결과를 보고서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때 당시에 총 100억 원 정도의 복지 부정을 발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100억이요? 이때 부정으로 발견했었던 복지 부정 실제 사례를 보면은 뭐 요양병원 병원장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97억 원이 시설장 비리입니다. 시설장. 그리고 단 7천만 원이 수급자의 복지 수급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네. 이분들도 진짜 부정 수급이었을까? 뭐 이런 의심도 남기는 해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네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가구였거든요. 그 부부와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이었는데 네네. 아버지의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신청을 거절당하고 어제 부인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렇군요.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혼을 하고 우리만이라도 수급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국가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자입니다. 네. 허위로 이혼을 하고 그렇죠.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혹시나 이런 상황은 아닐지에 대해서 뭐 의문도 들은 거죠. 네. 뭐 8조에서 10조 이 정도의 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불과 7천만 원의 부정수급자를 잡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동원을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홍보비하고 뭐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정부 예산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저희는 되게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수급자만큼 수급자 잡는 사람들이 나오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수급으로 보는 건이 뭐 아주 티끌 만큼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한 410만 명의 이제 그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두는 그렇죠. 그걸 이유로 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가 가난한 이들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누가 더 가난한지 기준이 어긋난 점이 없는지 검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사목장에 계신 빈곤사회연대 활동이 궁금해졌어요. 네,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빈곤이요. 네네네. 너무 원래 그 진행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뭐 붕 많이 뜬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내용에 빈곤사회연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저희는 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라고 2001년도에 예. 최용란 열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급자시고 네. 또 노점상이시기도 했고 최 장애인이시기도 하고 최옥란. 최용란 열사. 네, 예,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예. 싱글맘이기도 했었던 그런 네네네.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낮은 기초생활 수급비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시면서 명동농당에서 노숙농성을 진행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때 만들어진 기초법 연석회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한 활동들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한 40여 개 빈곤 문제나 빈민 단체들이나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쪽방 주민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 이런 네.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연대 조직입니다. 아, 좋은 일 하고 계셨네요. 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해 오셨죠? 네네. 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의 그렇죠.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데 어떻게 또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래도 이 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그 뭐랄까 계기? 예 네.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웬만하면 다른 분한테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그렇죠. 네. 저희 그 내 맘복 아무데나 질문 안 하는. 네.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사무국장으로? 저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네. 지금 5년 정도 됐고요. 5년? 오래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네. 1년도 안 됐어요. 작년부터 맡고 있고요. 네.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기는 한데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복지 관련한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비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아. 좀 계속 했었어요. 노숙인 상담 활동 아, 이런 그러셨군요. 것들 하면서 빈곤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좋은 계기로 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사회복지사이시기도 한 거네요? 사실 제가 네. 졸업을 못해서. 아, 그러셨군요. 네. 원래 이 어두운 곳을 이렇게 밝히는 분들이 또 이게 정규 그 과정에 또 이렇게 간혹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졸업을 언젠간 할 계획이. 네네네네. 네. 그 다른 건 아니지만은 마음에 드시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편집도 해드리니까. 네네. 요거 이제 그 인터넷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 20여 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통 그 어떤 단체 활동가분이라든가 이거 칼럼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같은 통화를 할 때 네. 저희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 못했는데 네. 그 후원 계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빈곤사회연대. 네네. 아, 그럼 전화 끊으시고 후원 계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라디오 팟캐스트에 거기 광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빈곤사회연대. 네네네. 요 블로그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넣어야죠. 그렇죠. 네. 좋은 글도 써주시고. 그렇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있는 촛불 빈곤사회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16-21-13311-259 예금주 최예륜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긴 했는데 여러 활동, 여러 관심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네. TV라도 네. 찾아가서 요즘 저희가 라디오 외에도 TV도 있습니다. 예. 방송국이에요 저희가. 네. 내가 만드는 목소리과 방송국. 저희 두 명만 이렇게 목소리 나가니까 신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죽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복 TV가 또 빈곤사회연대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신가요 혹시? 네. 제가 좀 많이 못 다룬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네. 미안해가지고요. 저희가 네. 2012년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560여일 정도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농성장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남아있고 좀 많은 분들 관심 안 가져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농성장에 계속 좀 지지와 연대로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만복 TV에서 한번 광화문 농성장도 놀러와 주시고 찾아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가 연구 모임에서 한번 이제 박경석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 광화문 농성장이 560일 정말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사목장이 말한 것처럼 많이 모르시는 네네. 그런데도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바닥 분들은 이제 거기 늘 있으니까 원래 그 역사에 있는 시설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게 다 아니라는 장투
사업장 장터 현장이 되어가지고 뭐 그렇죠. 200일은 명함도 못 내는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예. 빨리 예.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목표를 이제 달성해야 부양의장이 되는데. 좀 폐지하고 녹화 네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예, 예. 김인영 빈곤사회연대 사목장님의 뜻을 저희가 네네. 항상 같이 저희도 지지. 힘을 보태야겠네요. 네. 별로 우리가 보탠다고 하니까 좀 힘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관심 있게 보고요. 어떤 소식이든 행사에 있으면 저희 만복 내만복에 제보를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진행이었는데 네.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참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핵심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네. 우리가 뭐 이론적이든 뭐든 회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음. 이런 것이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니들 탓이다. 그렇죠. 그걸 몰라가는 제가 볼 땐 고도의 정치 한방이다. 이미 그런 그 뭐랄까 체화된 거죠. 이 네. 난골 타기할 때 니들 탓인데 왜 나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대통령이든 정권을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니들 탓이다 하게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그거에 능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막대한 홍보비를 쓰시면서 아까도 야, 말했잖아요. 니들이 가난한 게 죄지 뭘 그래? 7, 이런데 8조, 이제 7, 8조인데 이거 해가지고 7천만 원. 예. 7, 8조에 대한 그 어떤 그 예. 철학은 없고 예. 7천만 원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도 예. 기관 운영자지 수급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참- 시설에서 수급자들을 이용해서 부정수급한 예가 조금 발견됐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네. 실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재원과 손길은 더 많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유로 그렇죠? 맞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네. 전국 노점이든 빈민 또는 그 거주, 독거, 네. 가난, 아픔, 질병, 고통 이런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지난 참여정부 때였나요? 그때 이제 의료 쇼핑 다닌다고 어르신들이 네네. 병원 쇼핑 다닌다고 파스랑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또 칼을 들이댄 게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본인 부담금 1,000원씩 매겨자. 그럼 의료 쇼핑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부정수급자 찾아 색출해서 빨갱이 찾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색출하는 것을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부각시키면서 이 모든 정책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림수. 타겟이 네. 이 전체적인 복지든 이 관련된 대상이나 관련된 모든 것이 아니라 네.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타겟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수급이 애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면서 과대 그렇죠. 홍보되는 거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제도가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밑에 있는 몇 명의 희생양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죠. 부정수급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대표적으로 뭐냐면 복지 부정수급이 있기 때문에 암만 그 세금 걷어가도 세금 걷어가 뭐하냐 제대로 안 써진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는 위에 있는 큰 틀에 대한 그걸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족 지원인 부정수급에 포커스를 보면서 눈을 그렇죠.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민들한테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복지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유포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고도의 전략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난 2010년 4년 전 그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필두로 해서 이 보편적 복지가 확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들에 대한 이제 예산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인프라나 재원이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재원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공부조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었단 말이죠. 실제로 네, 거기서 빼다가 뭐지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건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예. 인위적으로 제가
네네. 다시 또 이러면 또 조사받나요 네. 제가? 아, 그래. 다시 괜찮습니다. 인정을 받는 네.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봐라. 음. 이런 거 하면 기존 뭐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어디서 의도인가? 그 의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쪽에서만 회자시키는 거죠. 예.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회자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국민적 합의, 음. 사회적 네네. 합의, 계약 음. 이걸 끌어내야 사회복지인데 네네. 복지 사각을 인위적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론을. 아. 그러니까 봐 돈이 없는데 너희들 돈 못 주잖아. 이거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싸움을 여론을 이간질 전략을 시킬 정확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저번에 말했듯이 깡패 정부뿐 아니라 이 모든 정책이 지금만 피해가면 된다. 고도의 전략. 고도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네. 결국 그러고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니들이 무능하다. 아, 니들이 죄인이지. 그렇지만 그렇죠. 제대로 의식이 있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는 그 지식이 없더라 하시더라도 양심 있는 분들은 이 모든 사회적 합의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서로 소통하는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네네. 복지의 사학자를 서로 노력하는 네. 그걸 만들려는 걸 노력하죠. 그렇죠. 근데 돈만 있는 분들은 음.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관심 받는 걸 빨리 조져 보는 거죠. 네. 조금씩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마치 대단히 뭐 혜택한 거죠. 제가 이제 이곳 스튜디오가 위치한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도봉구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제가 지난 2011년인가 12년 그거를 봤었는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5% 날아가니까 정확히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공부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 보편적 복지 애써 일궈온 이런 것 보편적 복지에 대한 축소 이런 화살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제 한편으로 현장에서 드는 거죠. 예. 돌려막기 한 건데 그죠? 네. 카드 돌려막기. 카드를 없애라고 어. 하는데 카드를 또 하나 만들어서 돌려막는. 그렇죠. 전형적인 꼼수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이 이제 사회복지세 등에 이따 오후 4시부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쌍문역에서 선전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세를 비롯한 건강보험 하나로 이런 이제 복지 증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확실히 철학이 있는 활동가 또는 단체들이 그렇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 이 어려운 현실, 가난, 고통 있는 빈민, 노점 모든 분들이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든 일에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같이 하겠다는 거. 아 진짜? 열심히. 같이 하겠다는 거. 저희가 제일 좀 활동을 좀만 하고 네네네. 네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이 사회 동일한 네.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누리고 조금이나의 고통도 없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하나의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참 새 모녀의 죽음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네. 활동가이며 네. 이 모든 이런 분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노동당 박은지 부대표님도 안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네, 방송을 오늘 아침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네. 살아왔었을 때 들었던 젊은 후배 이구자 동지였던 또는 활동가이며 정치가였던 네. 박은지 부대표님이 생각했던 그 사회를 보편적인 그리고 복지국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네. 저희 모든 사람도 함께하겠다는 거 네네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의 마을신문 도봉엔 그리고 도봉구 마을예술창작소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에는 저 솔로몬이었고요. 전 아도니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